남중, 남고, 공대, 군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진짜 남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뜻으로 알면 되고요. 남자는 진짜 여자가 없어. 신데렐라를 만들어주겠다. 특히 결혼정보업을 하시는 분들 뭔 신데렐라를 만들어줘? PD님들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연애가 힘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남자가 더 어려워요. PD님은요? 저도 남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PD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더 왜 이렇게 남자가 연애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남자라서? 대표님은 당연히 여자니까 어? 여자가 더 어렵다 생각하시겠네요. 솔직히 근데 전 여자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남자가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 진짜로? 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럼요. 저는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몇 가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주변에 여자가 없다입니다. 주변에 여자 있어요? 여사친 말씀하시는 거죠? 여사친 말고 진짜 여자. 주변에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이성적으로 느끼는 여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지. 환경이. 대표님 얘기를 하다가 그 저들은 없어요. 아, 봐봐. 나밖에 없잖아, 회사에서 지금. 뭐 있어봤자 여기 뭐 회사 매니저님들인데 어때요? 기혼이신 분들이 또 많이 있죠? 이만큼 남자분들은 어릴 때부터 남중, 남고, 공대, 군대, 그리고 또 직장도 또 이렇게 남성 집단들이 있는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중, 여고. 뭐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대시를 받을 기회가 그래도 있잖아.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지 여자가 대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니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이 있는 곳에 노출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진짜 남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변에 남자는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다는 뜻으로 알면 되고요. 이게 진짜 팩트고요. 남자는 진짜 여자가 없어. 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옷은 많은데 입을 때 되면 입을 옷이 없는 그런 느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저는 진짜 이렇게 상담하면서 남자 모쏠은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자가 모쏠인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모쏠 형님 있거든요. 네. 30대 중반, 20대. 근데 모쏠 20대 중반 이후로 여자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남자들이 연애나 결혼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시도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성비가 불균형해요. 나이대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남자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전 연령대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한창 연애 결혼할 20대, 30대에는 성비가 어떻게 돼요? 30대 성비는 1.06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30대에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남자는 106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가 6명이 더 많다는 거죠. 20대는 더 심각합니다. 1.11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11명은 무조건 자동 탈락이잖아요. 그럼 뭐 설명이 다 끝났죠. 이렇듯이 성비가 불균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입장 자체가 좀 여자보다는 의리될 수밖에 없죠. 의문이었던 게 제 주변에만 여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세 번째는 여자들의 높은 기대치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래도 수가 남자보다 적다 보니까 그런 데다가 기대도 더 높아버리는 거지. 왜냐면 여자들 요새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먹고 살만 하잖아요. 직장도 좋고 또 집안 좋은 여자들도 얼마나 많아? 근데 굳이 내가 나보다 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개고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개고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경제력이 좀 낮거나 외모가 좀 평범한 분들보다 조금 못 미치시는 분들이 탈락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팩트죠 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오면은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단순해. 외모 예쁘고 어리면은 그래도 다른 조건들이 별로여도 만남을 한단 말이죠. 여자들은 평범한 남자면 돼요 하는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차라리 몇 가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찝어주는 게 나아. 그 평범한 게 뭐냐? 외모, 직업, 학벌, 나이, 집안 다 괜찮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가 높아져 버리는 거죠. 다 보는데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뭐 한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탈락이죠.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나 학벌이나 뭐 직업이 별로여도 외모가 어리고 예쁘면 남자들은 일단 선택을 하는데 남자가 외모나 학력이 나쁘지 않아. 30 초반에 대기업에 다녀. 그런데도 여자들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원하는 평범남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괜찮은 남자가 있을 거라는 기대치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건물주의 아들일 수도 있잖아. 나한테 이 정도의 조건의 남자가 소개 들어오는데 더 괜찮은 남자도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 이상을 하는 거죠.
너무 높은 기준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자니까 욕심을 부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기대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은 또 이 오빠들께서 20대에 또 예쁜 여자분들을 또 이렇게 또 받들어주는 경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여성들이 30대 돼서도 그런 오빠들 또 찾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막 많지 않아도 여자한테 무조건적으로 여자면은 막 사족을 못 쓰는 남자들이 있어. 나 이 여자 아니면 결혼 못 할 것 같고 이 여자 아니면 연애를 다시는 못 할 것 같아. 이런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피디님들 여미새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전 들어봤죠. 뭐예요? 여자의 미친 새끼. 여미새라는 말이 이쁘면 다 받들어주는 거야. 여왕 모시듯이. 그런데 한번 봤으면은 또 다음번에도 그렇지.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남자가 어떻게 남자에 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은 여자의 외모를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이 특히나 좀 이러더라고. 이쁜 여자한테 좀 특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적극성이 반강제가 돼버림. 그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 뭐 프로포즈를 하거나 사귀자고 하는 걸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보긴 봤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 여자들은 남자들이 와주길 바래. 그리고 주변에서 또 친구들, 남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여자들한테 와줘 실제로. 그러니까 어때? 나도 와줘야 돼. 이 기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결혼할 때 누구는 샤넬백을 받았네. 뭐를 해왔네. 누구 집은 남편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네. 우리 집은 왜 이러나. 막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잘 맞춰주고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떠받칠 능력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용기가 없는 남자들도 있잖아. 다 그렇진 않잖아. 그런 남자들은 어떻게 돼? 자동 탈락이 됩니다. 잔인하죠. 그래요. 이거 보는 자동 탈락된 남자들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초식남, 절식남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들어본 거. 네, 연애를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미새, 연애에 미친 새끼가 낫냐 아니면 초식남, 절식남이 낫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잖아. 아, 진짜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일본도 막 지금 초식남이 난리 났어요. 예전에 트렌드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따라가는 문화가 된 거죠. 제 아는 형도 응.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아예 연애 자체도 안 해요. 서른이 그때 4살 뭐 이렇다고 하지 않았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근데 내가 그때 사진 보여줬는데 잘생겼어.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거든. 여자 있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야.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아이가 본인이 아예 그냥 차단하는 거지 처음부터. 마지막입니다. 환상을 불어넣는 미디어입니다. 난 이게 제일 심각해요. 뭐 신데렐라를 만들어주겠다. 특히 저처럼 같은 결혼정보업을 하시는 분들 뭔 신데렐라를 만들어줘. 가면은 조건도 안 되는 여자들인데 뭐 언니 의사 해준다 그랬어요. 300억대 부자 해준다고 했어요. 막 이래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어때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쓴소리를 하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현실을 사는데 왜 자꾸 이상한 환상을 심어주냐는 거야. 더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젊은 친구들도 물론 보지만 저 같은 유부녀들이 또 그렇게 보고 못다 이룬 꿈을 또 거기서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나도 저게 현실이야. 저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요새 친구들은 안 하겠죠. 설마?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보면 그 송혜교랑 박보검 씨 나온 드라마 남자친구인가요? 그 드라마 보고 한참 또 여자분들이 오셔서 전 연하도 괜찮아요. 박보검 같이 생기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많이 없죠. 박보검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평범한 그 여자를 두고 둘이 이렇게 막 쟁탈전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사실 좀 먼 얘기잖아. 근데 그런 걸 여자들이 보면 진짜 설레해요? 설레하시는 분들이 꽤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는 아니에요. 저는 좀 뭐야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설레하는 여자들도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가상의 남자를 현실에서 찾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현실이랑 가상을 왜 구분을 하기 어려운 걸까요? 현실 도피 아닐까? 여자도 연애를 할 때 좀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남자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 정말 남성분들의 난이도가 좀 더 높다는 생각도 했고요. 매칭하면서 그런 걸 사실상 더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 댓글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적어주시면 다음번 영상 촬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